오늘은 2015년 6월 12일 불타는 금요일이 또 오늘 되는군요. 어느 천주교 신부님에게 이제 신부가 되겠다는 여러 사람들이 왔대요. 그런데 그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대요. 너무 심각했고 진지하고. 그래서 그 신부님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행복해져야 된다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길,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공부들을 못하고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많은 걸 암기했지만 정작 행복해지는 법, 또 먹는 법, 살아가는 법 등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작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빠지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15분 행복해지는 길에 대한 명품 강의를 보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제3의 공간이 있었대요. The third place. 근데 그 제3 공간에는 일터와 집 공간 이외에 에너지 충전, 자기만의 아지트라고 합니다. 제3의 공간에는 특징은 격식과 서열이 없는 곳이고 소박한 곳이며 수다를 마음대로 떨어도 되며 출입의 자유가 있고 음식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공간의 중요성을 알고 제3의 공간에서 이러한 5가지 정도의 격식을 없고 소박하며 수다 떨고 출입의 자유가 있고 음식이 있는 곳에서 이곳을 준비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터, 집. 또 물론 어떤 사람은 커피숍, 어떤 사람은 도서관, 어떤 사람은 영화관, 어떤 사람은 술집. 행복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 공간. 바로 그런 공간을 누구든지 참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장 행복했을 때 저는 산의 오두막집 같은 곳에서 좋은 책과 함께 마음대로 자연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깨달음의 시간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최인철 교수님께서는 행복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행복은 특별하지 않다.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하대요. 시간 관리, 돈 관리, 공간 관리, 사람 관리, 이 4가지를 잘 관리해야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놈의 행복이 분명 소중하지만 어느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대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일상에서 일상에 의한 일상을 위한 일상의 행복이랍니다. 참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환경 머리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한다는 말을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해서 그렇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그렇게 GNP가 낮아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공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행복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공간의 중요성, 또 서드 플레이스에 대해서 실감나게 공감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하는 앙케이트가 있었네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연인, 두 번째가 처녀, 세 번째 배우자, 친구, 이런 순서네요. 역시 그랬군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군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 많은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자녀라고 합니다. 또 역시 부모죠. 연인,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 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행복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주자적 흑묵자흑, 불행해지려고 하면은 불행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행복해지고자 하면은 행복에 넘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영혼에게 세 가지 영향을 끼치는 3대 영향소가 있다고 하네요. 자유, 유능, 관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맑게 유지하고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목표라고, 또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유, 유능, 관계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행복을 만드는 경험 결론을 이렇게 내렸네요.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사람 옆에 머물러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행복 가능성이라는 것을 만들었네요. 내가 행복해지면 내 친구가 15% 행복해지고, 또 내가 행복해지면 그 친구의 친구가 10% 행복해지고, 또 3단계까지 그 친구의 친구가 한 8%까지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행복해져서 남에게 행복을 줘야 된다 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네요.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선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고 또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변의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3단계 영양 규칙, 참 좋은 말이네요. 하버드 대학의 니콜러스 크리스트케키스라는 교수님께서 Connected, 행복은 전염된다, The Surprising Power of Our Social Network and How They Shape Our Lives, How Your Friends Affect Everything You Feel, Think and Do. 그래서
과학으로, 수학으로, 의학으로 인간관계,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증명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 또 한번 강조를 했네요.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소비를 하라. 와, 좋네요. 돈을 소비할 때, 행복해질 때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소비를 하게 하자, 자녀에게. 왜냐? 경험을 사는 소비는 행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가라는 말이 참 있는 거군요. 행복은 경험의 이력서와 비례한다. 그런 말이 또 이번에 있었습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돈으로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 이야, 참 돈으로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 참 좋습니다. 돈으로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경험을 위한 소비는 더 크고 더 오랜 행복감을 가져온답니다. 경험을 위한 소비는 더 크고 더 오랜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야, 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자, 어떤 여행은 그러니까 인생을 바꾼다고 하죠. 이제 저는 경험 이야기를 사는 소비는 좀 더 해보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시간 관리, 사람 관리, 공간 관리, 돈 관리를 더 잘해야겠습니다. 명상하고 감성 지수를 높이는 것이 또 행복해지기 위한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겠습니다.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유와 유능과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항상 명상하며 감성 지수를 높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조금씩 더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하니 사소한 트러블, 문제거리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골칫거리들, 문제거리들, 그것들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 해결하는 과정 그 안에 행복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아주 정리하고 나니 조금 더 성장한 느낌 듭니다. 행복하고 기쁜 하루 오늘 또 보내겠습니다.